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홍 후보자의 논란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내노남불 아니면 표리부동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제가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는요. 지금 후보자의 55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대한민국 가계평균 재산이 18배 이르기도 아니고요. 엄마가 초등학교 딸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교묘한 절세 기술을 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앞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절세라는 국민 기만적 단어를 쓰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후보자 지난 30년 동안 교수로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오셨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제 말씀 네, 조금만 네. 들어보세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된다. 이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이거 후보자님 내용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제가 좀 덜 답답했을 건데. 그럼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세대를 증여해가지고 상속증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고 가장 우리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통감하고 문제를 지적해온 사람입니다. 후보님 그런 제가 면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하여 절세를 위한 격세 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딸이 이 8억 6천만 원에 관한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됐는데 초등학교 딸이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금전 대차 소비 계약서를 4번이나 작성을 해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의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 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네, 가족들이 그 자리에 딸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 네, 가족들이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네,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몇 억에 대한 이자도 내가 증여받은 건물에 월 임대료 500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이자를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줄 때 발생하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으로 딸이 엄마한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지금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구두로 갚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제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거래 내역에 관해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기부 유영민 장관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 제출했고요. 어제 유남석 후보자도 자녀 금융 거래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했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후보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딴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꼭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같은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사정상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밤을 새고 일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현직에 있고 그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 회계법인에게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도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딸과의 이제 증여관계 문제는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미성년자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성년이 된 후에 소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사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곽대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우 달스갑의 곽대원입니다. 홍준학 후보자가 이제 장관 후보로 이렇게 지명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또 소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저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총리께 재청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총리도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재청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총리의 권한도, 재청 권한도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의 과연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후보자에 관해서 철저한 검증만이 또 오늘 주어진 이 자리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보면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이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만드셨습니까? 네, 저희 캠프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한 중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홍 후보자가 47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검증해서 지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공약을 만든 분이었으면 가장 먼저 또 이렇게 후보를 지명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또 언론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앞서 몇 분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언론에 나온 각종 의혹 이런 것들입니다. 후보자 중학생 자녀에게 쪼개기 정려, 또 후보자 배우자와 또 이제 정려 따로 매매 따로, 금전 소비자 대차 계약으로 위장 정려세 탈루 의혹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상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처형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가족 간 얘기는 가급적 제가 언급하기는. 아니 이 자리에서 처형이 아들이 이제 딸이 있는데 그것도 얘기 못 합니까? 네, 저희 처형. 제가 알겠습니다. 왜 지금 이제 쪼개기 정려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또 시민단체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관해 제기를 많이 하시고 또 쪼개기에 관해서 소득 불편적 문제를 이렇게 심화시키고 있다고 해서 상속 및 정려세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건물 따로 건물은 매매하고 토지는 정려를 했어요. 장모께서 이제 부인과 처형에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이렇습니다. 장모님 생활비 마련 이렇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재산이 68억이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됩니다. 자료에 보면은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실이 실수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후보자의 그 재산 등록이 이제 공개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해명하는 것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진짜 꼼수의 대가, 꼼수 홍정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배우자 딸하고 또 배우자 언니하고 전세자금도 보니까 이사 지나고 난 뒤에 후보자 지명받는 날 또 지금 이제 금전 대차, 그 소비자 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밑에 이완구 총리 인사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사인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하면은 재산이 늘었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었을 때 사인간 채무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 후보자도 이제 재산은 늘었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곽대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제가 뼈저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관리를 세심하게 이제 하기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재산을 거의 다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전대차 계약서는 그것은 전세금이 저쪽에 빠지지가 않아서 저희도 지금 답답하게 예상보다 오래 길게 되어서 지금 양쪽이 좀 전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빌렸고요. 금방 나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쪽에 원래 살던 집이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의원님 질의.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홍 후보자의 논란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내노란불 아니면 표리부동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우리 김수민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제가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는요. 지금 후보자의 55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대한민국 가계 평균 재산이 18배 이르기도 아니고요. 엄마가 초등학교 딸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교묘한 절세 기술을 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앞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절세라는 국민 기만적 단어를 쓰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후보자 지난 30년 동안 교수로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오셨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제 말씀 네, 조금만 네. 들어보세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된다. 자리에 딸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네,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몇 억에 대한 이자도 내가 증여받은 건물에 월 임대료 500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이자를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줄 때 발생하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으로 딸이 엄마한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지금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구두로 갚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제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거래 내역에 관해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기부 유영민 장관 자녀 징여 문제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 제출했고요. 어제 유남석 후보자도 자녀 금융 거래에 관해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하여 절세를 위한 격세 징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딸이 이 8억 6천만 원에 관한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됐는데 초등학교 딸이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금전대차 소비계약서를 4번이나 작성을 해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 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네, 가족들이 이리하여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이거 후보자님 내용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제가 좀 덜 답답했을 건데. 그럼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세대를 증여해가지고 상속증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고 가장 우리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통감하고 문제를 지적해온 사람입니다. 후보님, 그런 제가 면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을 되돌릴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